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 부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늘어났다는 소식에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22% 내렸습니다. 설을 앞두고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농축수산물이 평시보다 2배 이상 공급됩니다. 설을 전후로 중소기업과 영세민의 자금 수요 및 보증 지원을 위해 최대 20조 원이 지원되며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공정 거래에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국회는 오늘 농림수산식품위 전체 회의를 열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북한군이 특별 경계근무 태세를 최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미연합사령부도 지난 4일부로 대북 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증시 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코스피가 엿새 만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2% 정도 내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자동차 업종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엿새째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530선을 돌파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고요. 527로 장을 마쳤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지난 5월 이후 이 최고치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1.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반대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긴축 우려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2위 보험사죠. 평안보험이 실적 악화 우려를 또 내놓으면서 시장에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대만 지수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약간씩 엇갈렸죠. 나스닥만이 소폭 올랐고요. 다우지수와 S&P 500 같은 경우는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경제지표죠. 그 중에서도 이 고용지표가 좀 불안하게 나왔고요. 유통업체들의 이 지난달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습니다. 저희 방송을 처음으로 하시게 됐는데요. 어제 네. 우리 증시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차차 인사도 나누면서 다른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좀 조정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네.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제 전일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지표 일단 ADP 민간 고용 보고서와 그리고 미국 서비스업 지수의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상승에 출발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역시 오름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러나 역시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일 상승이 지속되는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은 오후 들어서 한때 2070선 아래까지 밀려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장 후반에 나오기 시작한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늘어나면서 하락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업종별 특징적으로는 저축은행이 PF 부실로 관련해서 몇 개의 대형은행들이 저축은행 인수 우려감에 은행주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고요. 반대로 저축은행주들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을 크게 늘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의 대규모 투자, 즉 43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 소식과 LG의 21조 투자와 관련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LED 장비, 반도체 장비, OLED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매수가 일단 집중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제 시장을 살펴본다면 유통, 금융, 전기전자, 증권 서비스 업종의 하락이 두드러진 반면에 현대차를 비롯한 운수장비, 화학, 비철금속 광물, 건설, 보험, 철강금속의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이죠. 이 오늘장도 네. 그만큼 중요할 텐데 오늘장에서 이 변수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장의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밤 10시 30분에 발표되는 실업률과
버냉키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이 11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보수적인 시장 접근이 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지 근데 민간의 고용 보고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실업률도 역시 연계되어서 대동소이하게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시장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오늘 추정치 발표가 있는데 이건 역시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규 차장께서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 투자 전략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김 차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시장 투자 전략, 오늘장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의 투자 전략은 일단 대형주의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1월 효과로 인해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키워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 종목이나 매입하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와 자금 규모에 따라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중국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긴축 우려가 항상 상존하는 시장이지만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점점 디커블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서의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기회라고 여겨지는 시장입니다. 네.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어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투신권에서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이 대형주를 담아왔던 것과는 약간은 다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형주 전략은 또 어떤 식으로 저희가 꾸려나가는 게 좋을까요? 대형주는 지금 자문 회사들 위주로 지금 재편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종목별로 보면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내려가는 폭도 클 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폭도 지금 크게 느껴지고 있는 장인데요. 개인들이 대형주를 매매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장세입니다. 네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시각을 좀 중소형주 쪽으로 돌려보는 것도 괜찮은 대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소형주 업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저희가 업종 쪽으로 관심을 압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중소형 종목 중에서 특히 삼성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1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중소형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과거에 중소형주의 강세 구간이 1월에서 2월 사이에 집중화되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유동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소형주를 편입하는 레버카운트 상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기존의 랩 상품들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주식을 편입하면서 유동성에 좀 더 중소형주에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위험 자산 투자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도 중소형주에게는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소형주 중심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바라보고 있노라면 좀 깜짝 놀랐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들 종목들 분명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좀 더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많이 올랐을 때 정리를 한 번에 하고 다른 종목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게 나을까요?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을 보시면요. 대부분 대형주들입니다. 네네. 대형주들 지금 레버 카운트 상품의 자산 운용사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포스코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에서 자산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대형주를 가지고 계시면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규 차장님께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지금 하나하나 저희가 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저희와 연결이 됐습니다. 최근과 같은 장에서는 주식 비중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를 생각하면요. 네. 저는 주식을 70%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에서 긴축안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주식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오히려 지금 디커블링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거기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두 가지 확실하게 미국이 회복세가 보이는 게 소비와 고용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 역시 소비와 고용이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좀 공격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종목들은 역시 중소형주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0% 정도 이 주식을 가지고 있자. 그리고 또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저희에게 이 자신 있게 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만한 종목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예, 어저께부터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요. 네. 제가 지금 관점이 중소형주에 주목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역시 종목도 중소형주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네. 실리콘웍스를 골랐는데요. 실리콘웍스 지금 어저께 약간 장중에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네. 외국인 기관이 꾸준히 사랑하는 주식입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아이패드 성공에 대해서 미소를 짓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패드 시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리콘웍스의 실적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글로벌 태블릿 PC 시장이 2012년 정도에 5천만 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애플에서 실리콘웍스 매출 비중이 42%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우성 모델에 대한 매출 비중 증대 역시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는 거를 개인들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실리콘웍스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실리콘웍스 저희가 종목 상담을 통해서도 몇 번 살펴봤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기술적인 내용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리콘웍스 지금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으며 이 목표가까지도 한번 저희가 책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실리콘웍스 34,000원 부근에서는 언제든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절 가격은 3만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수익 실현 구간은 42,000원부터 수익 실현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는 45,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 매물대 구간 안에 상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구간을 뚫어준다면 언제든지 추세를 한 번 더 크게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실리콘웍스 매수가 34,000원 선, 목표가를 42,000원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수급이 양호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 이렇게 양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어느 쪽으로 투자 주체에 초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 외국인들이 삼성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를 비교하면 대부분 아이패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수급의 주체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기관들이 따라붙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보면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주식이고요. 지금 네. 현재 시장 상황 자체도 외국인들이 수급의 주체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여기서 추세를 좀 더 내줄 수 있고 좀 더 내주는데 강하게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실리콘웍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연결이었는데요.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는 17일부터 저희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을 공식 런칭합니다. 가칭이 센플러스인데요. plus.centtv.co.kr로 들어오시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 기법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구체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이 서정함 대리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상당히 춥죠? 네, 지금 날씨 엄청 춥네요, 지금. 네, 감기는 다 나으셨나요? 예, 저는 감기 다 나았는데, 지금
아직 안 나으신다네. 네,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지금 저도 약간 힘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먼저 그보다도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던 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은 네. 철강주였습니다. 그 포스코, 현대, 하이스코, 그 풍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제가 추천드린 이유로 포스코와 현대 하이스코는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네. 풍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은 하지 않았지만 그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은 포스코는 지금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를 등에 업으면서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시장에서는 강한 종목으로 이제 지금 꼽히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동안의 그 포스코가 하락률이 굉장히 컸고 2010년 내내 그 힘을 못 썼기 때문에 네. 2011년 들어서 이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수급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를 가장 그 큰 배경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우선은 1분기 실적이 이제 올해 1분기, 4분기, 1분기 실적이 바닥이 되고 2분기부터는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목표가 54만 원. 네네. 54만 원이 사실상 그렇게 뭐 힘들지 않은 수치로 제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목표가 54만 원에 다다르면은 비중에서 50%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추천드렸던 종목이 현대 하이스코입니다. 현대 하이스코도 네. 지금 뭐 시장에서 큰 관심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조용히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죠.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52주 있는데. 신고가죠, 지금? 예, 신고가입니다. 지금 네. 뭐 포스코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철강주들이 대부분 다 안 좋은 거로 개인 투자들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상 현대제철,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 계속 52주 신고가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철강 가격이 이제 그 반등을 했죠. 철강 가격이 인상한 게 호재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수급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수급이 계속 좀 따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홀딩 해보시고요. 네. 만약 목표가 도달했을 경우에 그때 한번 이제 그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렸던 종목이 풍산이죠. 예, 풍산입니다. 그 정확히 철강주에 속하지는 않지만은요. 예, 아연과 비철금속들을 만들고 있는 그 구리를 이용해서 그 자동차 부품과 그리고 IT 부품에 그리고 구리 방막판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인데요.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횡보 중이지만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도 횡보 중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 11월 초처럼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껑충 뛰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고 있고요. 주가는 충분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네. 1분기, 4분기 실적 우려만큼 나쁘지 않고요.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목표가까지 약간은 좀 관심이 더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손을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어제도 약간의 조정이 있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포스코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여기에 또 힘을 보태고 있는데 신규 매수 입장에서 포스코 분명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포스코는 이미 좀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기업이죠. 현대제철과 현대 하이스코에 비해서는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매년 안정되게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보다는요, 지금 가격은 분명히 저평가된 매력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는 건 충분히 부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50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신다고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게 힘들다고 하면은요, 역시 지금 현재 이제 50만 7천 원, 어제 종가가 50만 7천 원인데, 50만 7천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천 원 선에서는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풍산을 살펴봤는데, 지금 살펴본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또 덜 올랐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 탐색전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봤듯이 갑자기 확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뭐 오늘 같은 장에서도 한번 가담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손꼽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풍산도 지금 전고점이 사실 5만 1,200원입니다. 그 5만 원 이제 초반대죠. 5만 원 초반대와 4만 원 후반대를 계속 지금 아주 그 얇게 박스권 지금 형성하면서 계속 이제 주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현재
그 4만 원 후반대 매물대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지난번 11월 초의 상승처럼 네. 상승 이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일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게 좀 강한 그 저항대를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레벨업 한단계 가능하다고 하면은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요,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주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네네.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뭐 구리 가격 역시요. 네. 지금 뭐 사상 최고가죠. 사상 최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구리값이 올라갈수록 회사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네. 유리한 입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쌀 때 주식을 매수해 놓고 기다려 보시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외국인들도 매집도 또 하고 있고 좀처럼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지지를 든든하게 받고 있는 이 풍산의 모습입니다. 세 종목 살펴봤고요. 저희가 오늘의 뉴스 먼저 살펴보고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뉴스는요, 역시 그 삼성의 대규모 40조 원대 투자 중에서 눈에 띄는 그 AMOLED, 아몰레드의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뉴스입니다. 예, 삼성 OLED 투자가요, 올해 5조 4천억 원, 그리고 전년에 1조 4천억 원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큰 폭의 이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은 5조 4천억 원이라는 투자를 이제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바로 그 SMD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인데요. 현재 그 삼성전자와 삼성 SDI의 그 지분 투자 반반으로 되어 있는 좀 SMD 회사인데요. 현재 우선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은 종목은 대형주 중에서는 역시 삼성 SDI가 네. 가장 큰 그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그 AMOLED의 장비와 소재 업체들, 중소형 업체들이죠. 그 업체들 중에서도요, 최근에 시세를 많이 내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 종목들이, 현재 이제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요. 우선은, 덕산 하이메탈이 바로 그 소재주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종목이고, 네네. SFA, 톱텍, AP 시스템 등은 그 장비 업체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은 그 뉴스에 관련된 종목 중에서 삼성 SDI와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AP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세 종목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삼성 SDI를 가장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예. 그 삼성 SDI를 뭐 처음 말씀드린 것은 대형주기 때문에 먼저 네. 말씀을 드린 건데요. 삼성 SDI 지금 이제 뭐 2010년에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은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사실은요. 2010년 그 초반에 시장의 상승세에 맞춰가지고 상반기에는 올라갔지만은요,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고 횡보하는 등 그렇게 큰 모습을 이제 큰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하반기에 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이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 가장 컸습니다. 삼성 SDI의 1분기 매출액은요, 역시 다시 한번 계절적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하지만 2분기 후반부터는요, 그 5.5세대 신규 라인이 가동이 되면서 실적 향상은 아주 큰 폭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신고가, 그러니까 전고점 18만 9천 원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AMOLED의 수요 증가가 계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S 휴대폰이 1000만 대 돌파를 하면서요. AMOLED가 이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정착되는 것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해 영업이익도 109% 증가한 6,159억 원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증권사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OLED뿐만 아니라요, 2차 전지의 고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 삼성 SDI의 그 고평가 이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이슈들은요, 재평가되면서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막 또 뉴스가 하나씩 올라오고 있네요. 이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지난 한 해 동안 150억 원 매출을 돌파했습니다. 153조 7,600억 원 이렇게 공시가 나왔네요. 삼성전자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또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덕산 하이메탈인가요? 예, 덕산 하이메탈인데요. 우선은 곧 넘어가야 돼. 삼성 SDI 그 목표가를 잠시 알려드리도록 네, 기술적인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고 네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10% 상승한 20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매입가는 전일 종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으로 한 18만 원 정도에서 매입을 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지난번에 이제 두 번의 저점을 형성했던
매물대였습니다. 16만 5천 원대를요. 네. 우선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한번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하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 SDI 기술적인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 목표가도 설정을 해 주셨어요. 20만 원 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 뭐 지금 현 구간대에서 한 10% 정도 수익이 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종목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덕산 하이메탈을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그 AMOLED 투자의 가장 핵심 종목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재주, 장비주들이 중소형주 업체 중에서는 수혜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 소재주 중에서는요, 사실상 눈에 띄는 종목이 덕산 하이메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좀 기출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은 삼성전자의 OLED 적극 투자 수혜주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 매수가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2010년 말에 12월 하반쯤에 그 BW 행사로 주가가 크게 한번 조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최대 주주의 경영권 강화에 오히려 도움이 되면서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주가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현재 그 대주주의 지분은 42.6%로 오히려 좀 강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주가 조정을 오히려 이용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역시 2010년도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5.5세대 양산 시기 그리고 캐파가 상향 되었으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PER 50배라는 고평가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2010년 이제 PER은 오히려 20배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네. 지금 우선 좀 큰 주봉으로 보시면은요. 꽤 많이 올랐네요. 예, 주가는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장기적인 이런 주봉 같은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주식을 사기 불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퍼 50배라는 거는 이 회사의 그런 성장 모멘텀에 많이 이제 가격을 오히려 더 프리미엄을 준 상황인데요. 퍼 50배는 결코 높은 수치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덕산 하이메탈이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서 100%가 아니라 한 20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역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거의 전량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 가격은요,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에서 플러스 10%입니다. 26,700원을 목표가로 정해드리고 싶고요. 네. 매입가는 24,250원 전일 종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요, 지난번에 그 BW 행사로 가격이 크게 내려왔을 때 가격입니다. 2만 원 손절가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급격히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쭉 올라갔다가 오름폭 일부 반납을 했거든요. 이런 점에서 부담은 없나요? 역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2010년도에 그 삼성전자가 태양전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한 뒤에 OCI를 비롯해서 그 태양전지 사업에 관련된 중소형주 업체들이 지금까지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오성 LST 같은 종목들 것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는요, 그 업황에는 엄청나게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단기 급등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은요, 약간의 조정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은요, 큰 조정보다는 약간의 조정을 기대하고 주가를 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서요. 과거에 그 태양광 전지를 한번 놓쳤던 분들은 OLED를 다시 한번 하면서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렇다면 지금 현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살펴본 내용은 없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방법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예, AP 시스템인데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장비 업체입니다. 반도체 LCD, AMOLED 지금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우선은 역시 이 AP 시스템도 그 AMOLED 장비의 핵심인 그 결정화 공정의 ELA라는 그 장비를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00억 그리고 15억을 기록을 했고, 2011년에는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200억 그리고 100억으로 증가할 예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역시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거의 배로 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의 주가 역시 영업이익 매출액과 같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약간의 상승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가 이제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는 최근에 이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자문형 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문형 랩들이 중소형주 쪽으로도 많이 넘어오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큰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현재 코스닥 저희가 알고 있는 중소형주들의 지금 현재 저평가 국면을 많이 해소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사 하이메탈, AP시스템 같은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AP시스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0,000원을 좀 정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매입가는 8,500원, 전일 종가하고 비슷한 가격입니다. 8,500원을 정해드리고 싶고 네. 손절가는요.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는 6,800원을 손절가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두 종목에 비해서 매물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AP 시스템은요. 네. 지금 AP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이죠. 음. 정고점 이제 9,000원대를 지금 한 번, 두 번, 하나, 둘, 세 번 정도 네네. 부딪히고 계속 못 올라간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게 좀 넘기 힘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도 마찬가지로 네. 9,3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네. 마지막에 장 후반에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요. 네네. 근데 과연 글쎄요 지금 그 전 상황하고 현재 상황하고는 약간 다른 것이 네. 여기 삼성전자의 OLED 투자가 지금 등을 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저 매물벽을 좀 넘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하는 건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AM OLED 사업 투자에 따른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 이렇게 해서 세 종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덕산하이메탈, AP시스템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평초지점의 서정함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이제 곧 개장이 됩니다. 우리 시장 흐름이 좋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동시효과 상황을 봐도 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쪽으로는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코스닥 쪽 종목들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530선 위에서 출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됐고요. 이제 막 장이 시작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1.5% 정도 내리면서 현재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0.5%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0.7%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도 강세를 보였었죠. 코스피 약세 속에서 자동차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대모비스는 0.1% 내리고 있고요. LG화학 0.3% 내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기아차, KB금융, 삼성생명까지 강세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금융지주사들 어제 같은 경우 큰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형 저축은행 부실에 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죠. 아래쪽에 보시면 한국전력과 SK에너지 각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하이닉스 현재 보합권이고요. LG 역시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0.1% 정도 오르고 있고요. SK텔레콤은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그리고 우리금융 소폭의 오름세 현재 나오고 있고요. 삼성물산 0.2% 내리고 있습니다. KT는 0.4% 오르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기업은행 현재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삼성전기와 호남석유는 강세입니다. 네, 코스닥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내리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오르고 있습니다. 0.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리고 서울반도체 나란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가 이 코스닥 1위에서 5위 기업들로 몰리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0.5% 현재 오르고 있고요. CJ호쇼핑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의 상승폭은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1.5% 오르고 있고요. 메가스터디는 변화가 없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0.4% 내리고 있고요. SFA
지금 삼성이 이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SFA가 엿새째 급등세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7% 정도 오르고 있고요. 다음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오스게임즈 0.4%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1.2%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홈쇼핑이 4.3% 급등하고 있고요. SK컴즈는 0.2%, 그리고 성광밴드 0.3% 오르고 있습니다. 코코가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는데요.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초반부터 11.2%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태광 모두 오르고 있고요. 성용광전투자도 여기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이텍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실리콘웍스 저희가 우리투자증권 양산점 김민규 차장과 함께 살펴봤었는데 초반 흐름은 약간 부진합니다. 0.1% 정도 내리면서 장 진행되고 있고요. 멜파스 하락하고 있고요. 차바이오엔 그리고 테크노세미캠은 강세입니다. 에이스 디지텍이 초강세네요. 2% 육박하는 상승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현재 2069 가리키고 있습니다. 낙폭을 점차 키우고 있고요. 코스닥은 530선을 넘어서서 현재 53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동시효과가 아니라 이 출발 상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 출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코멘트를 좀 더 들어봐야 되겠죠.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황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2070선이 깨졌습니다. 아래로 내려와 있고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어제 국내 증시가 2100 부근에서의 단기적인 경계 매물이 상당히 좀 나오면서 주가도 조정을 받는 상황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저축은행의 은행권 인수 뉴스 뭐 그런 소식에 따라서 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오늘 현재 아침 일찍 발표가 되었는데요. 현재 4분기 매출액은 41조, 영업이익은 3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치는 당초 예상치인 영업이익 3.3조 정도에서 약간 좀 하회하는 그런 수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1분기 IT 섹터의 실적을 실적이 바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이외의 2등주로 볼 수 있는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기와 같은 종목들이 최근 주가 약세를 보였었는데 IT 섹터에 대한 바닥 인식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2등주가 주가 반전을 모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3조 원의 그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일정 부분 불확실성은 제거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최근 어제부터 개막된 가전 박람회인 CES 효과가 계속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중국 춘절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유효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최근 IT 섹터에 대한 시각은 다소 긍정적인 쪽으로 좀 선회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종목인 하이닉스의 주가에서 좀 확인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역시 최근 디램 가격이 1달러 선을 하회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하이닉스와 같은 2등주가 상당히 단기적인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실적 전망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전망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요. 지금 우리 시장 코스피에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오늘장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다음 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장인데 이 개인 같은 경우 이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요즘 들어서 중소형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대형주 중심의 장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도 점차 옮겨지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떤 식으로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역시 이제 다음 주부터 국내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어닝 시즌에 대한 영향권 하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네. 역시 어닝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그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을 나타내는 이익 수정 비율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즉 이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이익 수정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업종 전반에 걸친 활발한 순환매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조정 압력이 있겠지만 조정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종 대표주에 대한 지속적인 보유 관점은 계속해서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소재와 자동차 업종 쪽으로 단기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 테마와 그리고 기업의 그런 설비 투자 계획이 빠르게 발표되면서 최근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도 단기적인 상승세가 좀 빨라지는 상황인데요. 역시 중소형주 접근에 있어서는 실적과 그리고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 쪽으로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재 관련주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요. 중소형주 관심을 좀 압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성용 수석연구원과 함께 우리 시장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외환 채권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4원 정도 오르고 있는데 어제 1120원대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외환 시장 주요 이슈 정리해 볼까요? 예, 어제는 미 달러 상승에도 불구하고 역외 환율을 반영하면서 달러 환율은 1124원에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후 결제 등으로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는 듯 하였지만은 장 후반에 역외 매도와 내고 또 외국인의 주식 관련 매도세로 전일 대비 5.6원 하락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20원을 하회한 채 마감을 하였습니다. 일단 금일은 밤사이 유로존 재정에 대한 우려와 금일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에 대한 기대로 미 달러는 상승을 하였습니다. 1110원대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면서 역외 환율도 20원대로 좀 상승을 하였는데요. 그에 따라서 금일 달러 환율도 24원의 상승 개장하여서 현재는 23원 중후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미 달러의 방향성이 혼조됨에 따라서 달러 대비 통화 거래보다는 크로스 거래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올해도 미 경제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과 또 이에 따른 미 달러의 전망의 혼조로 크로스 거래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유로화와 엔화는 재정 문제와 고평가로 약세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들 통화에 대해서 크로스 거래가 주목이 되면서 아시아 이머징에 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 유효한 만큼 이들 통화들에 대한 롱포지션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최근 달러원 환율이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상방 경직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데에는 그 엔원과 유로원이 하회를 함에 따라서 그 쇼플레이도 좀 일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밤사이 미 달러가 재차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금일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를 앞두고 금일 글로벌 환시와 달러원 환율도 이에 대한 대기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국내 증시는 다소 좀 힘을 붙여 보이지만은 증시 외국인의 순매수세와 또 지속된 내고 또 한은의 금리 인상 기대 부각 등이 상단을 좀 제한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유로존 우려와 개입 경계, 또 꾸준한 경제 등이 지지력을 좀 제공할 듯 보입니다. 금일은 112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예상합니다.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모습이 계속해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단기물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시중에서 이 금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채권 시장 소식도 정리해 보죠. 네, 어제는 미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 가운데 약세 개장한 이후에 은행권의 대규모 국채 선물 매도로 금리의 상승폭은 확대가 되었습니다. 증권이 저평 확대를 이용해서 매수 대응하였지만은 수업 관련 물량으로 추정되는 은행권의 2만여 계약을 상회한 사상 최고치 선물 매도와 또 외국인의 매도 가담으로 약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밤사이 미 고용 경계 속에서 미 국채 금리가 반락세를 보이는 데 따라서 금일 채권 시장은 일단은 소폭 강세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시장 전반에 악화된 여건에 더불어서 구주와 채권과 연계된 해칭 물량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선물 시장에 유입되면서 선물 가격의 급락을 유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고 3년물 기준으로 시장 금리가 작년 4분기 고점 수준으로 상승을 함에 따라서 가격 메리트로 인한 저가 매수성의 기관 자금 집행 기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금일은 미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로 미 국채 금리 반락에 따라서 선물 저평가도 또 40칙 수준으로 확대가 됨에 따라 금일 채권 시장은 개장 초 주중에
급락분을 좀 되돌리는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반면 국고 5년물 입찰 대기로 인한 기관 해지 물량과 또 미 고용 지표에 대한 경계 매물 등이 장 후반에 출회될 수 있어서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 속에 여전히 보수적 관점의 매매가 요구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의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인데 참 금요일장 됐을 때 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증시 흐름 자체가 약간 주춤하거든요.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상황 살펴볼까요? 예,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오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돼 있는데요. 네네. 영업이익이 한 4조 8천억 정도로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다가 이제 옵션 만기 다음 주까지의 장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주는데요. 일단은 실적 시기는 도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던 이제 은행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이제 중국 관련주들에 대해서 그만한 실적이 나왔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검증하는 그런 기간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축은행 인수로 인해 가지고서 은행들이 상당히 좀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옵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차익거래 매물이 한 8천억 정도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달 12월 말에 이제 배당을 노린 인덱스 펀드의 기관 매수 물량들이 1월 달에는 좀 청산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1월 중순 이후에는 대형주 위주로다가 좀 차익거래의 매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분간 좀 횡보를 한다거나 하방 쪽으로 약간 상승 중에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월 중순 이후에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대형주 담고 계신 분들 일정 부분 수익이 나셨다면은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예, 대형 우량주 위주로다가는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비중을 전체에 다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네. 일부분을 이제 현재 매기가 쏠리고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다가 짧은 매매를 병행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요 근래에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많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LG전자 같은 대기업군들이 2011년도 투자 계획들을 발표를 하면서 그 투자 계획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협력사라든지 아니면 LG전자의 협력사 같은 그런 종목들이 코스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먼저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서 삼성전자 관련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LG전자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다가 이렇게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협력사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적하고 전혀 상관없는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원 관련주라든지 자원 개발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 관련주들 아니면은 이제 대선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아마도 1월달 내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이제 실적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연초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된 그런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올해만 있던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가지고 정책 관련주 테마로 다 많이 움직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책 관련주에 정부가 얘기를 하는 정책 관련 테마보다는 각 어떤 개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의 산업 쪽으로다가 기대감들이 쏠리면서 정책 테마주가 약간 변형된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발빠른 매매와 그다음에 이제 좀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갖지 않고서 수익을 빨리빨리 실현을 시키는 그런 식의 매매, 단기 매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쪽도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시그널을 찾는 게 개인 입장에서는 좀 힘들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면은 처리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뭐 5일선이라든지 뭐 기술적인 지표를 확인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매매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좀,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팁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더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는, 대형주들이 요번에 뭐 1월 중순 이후에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차익 실현한 매물들의 더 일정 부분 이상은 대형주의 저점 매수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뭐 단기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작은 금액으로다가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5일선이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단기 매매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5일선이 종가상으로 깨졌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을 염두에 두시고서 짧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자산을 좀 현금화를 약간 보유를 하신 다음에 1월 중순 이후에 많이 올라갔었던 이제 주도주였던 그런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화학주 같은 것들이 기간 조정이나 아니면 약간의 가격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재매수하시는 그런 식의 전략을 병행을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 시장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0.02% 코스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했죠. 2069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2077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530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그래도 약간은 줄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정도 오르면서 1123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저희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을 공식 출범합니다. plus.cntv.co.kr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마켓앤센 증시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정보를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그리고 또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